벌써 2026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정말 행복만 넘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조금 제가 작년 12월 24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현장 방문해서 대담한 내용이 생각났어요. 올해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좀 더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많이 갖기를 제가 바란다는 뜻에서 그 대담 내용을 잠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열성 이영양형 수포성 표피방해증 환자 2003년생이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2학번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여의도에서 응원봉을 들고 한바람을 맞서며 대통령님과 함께 했는데요. 1년 만에 이렇게 따뜻하고 쾌적한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부로 산타를 다시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A형의 환자 대부분은 사춘기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환우들을 생존자라 부릅니다. 같은 질환의 환우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질환을 가진 환우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희귀질환자 가족들은 모두 다음엔 내가 내 아이가 아닐까 하는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생존자들입니다. 저는 생존자 중에서도 정말 선택받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지극정성을 쏟으시겠지만 부모님은 정말 365일 24시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피부 드레싱과 특수 시기 그리고 밤새 가려움에 시달리는 저를 케어하시느라 한 번도 통잠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와 병원 등 모든 외출의 수행기사를 하느라 수차례 이직과 전직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서 늘 거부당했기에 학습 또한 부모님의 몫이었습니다. 희귀질환자지만 장애인은 아니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년 학교 측과 교육청에 항의와 읍소를 하는 일도 역시 온전히 부모님의 몫이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입안의 상처가 결국 암으로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 이곳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워딩을 그대로 빌리자면 저희 가족의 삶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희귀질환을 가진 시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어떤 복지정책을 펼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류는 다르지만 또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또 이겨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하는 게 우리 국가 공동체고 주어진 짧은 시간이고 저한테 주어진 고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또 희망을 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완치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통령 대담 이후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발표했어요. 아주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된 초점이 어려운 환자들의 복지에 맞춰져 있었어요. 의료보험비, 본인부담 경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위로받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 치료법이 나올까? 얼마나 빨리 나올까? 그리고 우리 국가는, 우리 정부는 정말 그런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애쓰고 있을까? 이것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죽음의 공포와 시간과 싸우고 있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 바로 그것입니다.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연도별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희귀질환의 숫자 그리고 희귀질환 환자 수를 보면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 한 2023년 통계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을 근거로 해서 낸 통계 같은데 2023년에 529개 질환,
그리고 59,797명의 환자를 집계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루게릭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정말 치명적인 병인데요. 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한 3,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이 병이 너무나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전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병을 확정 짓는 데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1년, 2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 대기 환자 수를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또 치료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니까 치료 방법이 없겠죠. 아예 병원과 단절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지 않고 자가치료를 받는, 자가치료에 전념한 환자들도 있으면 이 숫자가 더 더해져야겠죠. 2023년 통계로만 보면 루게릭을 포함해서 운동신경세포병, 루게릭이 대다수이지만 운동신경세포병이 루게릭만은 아닌 것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합해서 발생자 수를 972명 그리고 사망자 수를 73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인 루게릭 이외에도 참 어려운 병이 있죠. 뇌 관련 질환으로서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들인데요. 이분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꽤 많아졌습니다. 치매 환자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몇몇 통계들을 보니까 대체로 한 100만에서 120만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목격하고 느끼고 있죠. 그리고 치매 환자의 약 70%를 알츠하이머 환자로 추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치매 환자 100만에다가 173만 명, 최소. 여기다 기타 이 희귀난치병을 합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암 환자, 그 숫자가 273만 명인데요. 그런데 273만 명을 넘는 숫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눈부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에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을 이렇게도 많이 알지도 못하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학기술, 과학적인 생활에 대한 맹신이 만든 어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발생하는 오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 걸어다니는 길,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일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그런 건 없는가? 또는 얼마 전에 유행했던 팬데믹인 코로나 유행 시기에 과학적인 대처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을까? 기타 등등의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에는 맹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없이 겸손해서 접근할 때 우리가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명과학에 대한 투자가 이런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더 과학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의료계 실태를 한번 보면 정말 전통적인 원래 연구나 치료로 나가려는 우수한 의료계 인재들이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이 진출하죠. 안티에이징, 아름다움, 미의 추구, 주름 없애기,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사회이니까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전통적 의미의 의사, 의료계 이런 것에 대한 권위, 그리고 존중, 그리고 국가적 지원 이런 것이 지금의 잘못된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새로운 약 개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혁신기업들 많이 진출하지만 되게 실패하죠.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브라질 출신의 안과 의사가 참 놀라운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뇌하고 뇌로 통하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요. 뇌로 통하는 길 중에서 이 안과의 안화, 눈물샘 있는 곳 부분대가 뇌로 지나가는 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일정한 온도, 고온을 가열해서 뇌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루게릭병을 치료한 첫사를 만들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게 임상으로 계속 증명이 된다면 뇌 관련 질병인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에 혁신적인 치료 기술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 순간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열치료라는 것은 우리 전문인데 동양의학이 전문이고 한의학이 전문입니다. 어린 생각했을 때 감기 들면 열이 오르지 않습니까? 열이 오는 것이 병인가? 감기를 낳는 치료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었어요. 서양에서는 감기 든 아이를 아주 차가운 얼음물에 집어넣어서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열이 나고 막 아이가 끙끙 앓면 두꺼운 이불로 덮어서 오히려 몸의 보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장선 기술인데 왜 우리가 못 만드는가?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애미에서 그런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애미 연구소 또 그 박사한테 연락을 해서 나도 치료를 받고 싶어 요구를 하고 있으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기기를 개발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막대한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마이애미로 가서 치료를 해보는 그런 수고, 그런 시간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우들은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새로운 치료법이 있는가를 찾고 그리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장된 광고에 속아서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공신력 있는 판단기관이 이런저런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하고 위험성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환우들의 절망적인 생존 투쟁에 조금 더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이 서로 응원한다면 대한민국에 그러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나라 환우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새해 그런 날이 빨리 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응원이 절대 필요합니다.